2023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에는 무인도에 갇혀 15년 동안 홀로 지낸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자외선 아래 습한 여름과 건조한 겨울을 보내며 15년을 살았다고 하기엔 믿기 힘들 정도로 피부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K-드라마 속 여배우라면 아침 눈 뜨는 장면에서도 풀 메이크업이 국룰인 것처럼 모른 척 넘어가줘야 하는 그런 장면이지만요. 사실 피부과 전문의들은 3가지 화장품만 챙긴다면 무인도로 할지라도 드라마처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동안 피부를 갖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3가지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입니다. 28년 동안 트럭을 운전한 남성의 얼굴 사진을 보면 얼굴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 탄력도 상당히 떨어져 보이고 주름살도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외선을 많이 받은 쪽과 아닌 쪽, 이 두 부분의 노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름살은 피부를 탱탱하게 지탱해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점차 줄어들거나 형태가 변형되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반면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하면서 만들어진 활성산소 역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 피부 노화 속도를 더욱 과속화시키는데요. 이것을 광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름 없는 동안 피부를 가지려면 태양을 피해야 하는데요. 드라마처럼 태양을 피할 수 없다면 선크림은 필수인 것이죠. 두 번째는 보습크림입니다. 피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각질층은 마치 벽돌에 시멘트를 발라 쌓은 것처럼 각질 세포마다 세포 간 지질로 튼튼하게 메워져 있는데요. 병원균을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각질층을 피부 장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지만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 부족해지면 지질 성분과 자연 보습인자를 만드는 효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피부에 수분이 더 부족해집니다. 건조한 피부가 더욱 건조한 피부를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각질세포의 생성과 소멸을 담당하는 효소에도 이상이 생겨 각질층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각질 탈락은 더 많이 일어나서 하얀 각질이 올라오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무너진 피부 장벽으로 인해 다양한 염증과 아토피 같은 각종 피부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되고 민감하고 칙칙한 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드라마엔 나오지 않지만 무인도에서 건조한 겨울바람을 맨몸으로 견디려면 보습제가 필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티놀 화장품입니다. 레티놀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까지도 흡수되는데요. 표피에서 레티놀은 각질세포가 생성하고 탈락하는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오래된 세포가 탈락됨으로써 피부를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이로써 피부결은 좋아지고 색소 침착도 사라져서 피부색이 밝아지고 모공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피지세포 증식까지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여드름 발생을 줄여주고 여드름 자국도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진피까지 흡수된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엘라스틴을 증가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과 엘라스틴 분해 요소 MMP의 발현을 억제시킵니다. 이로써 진피 내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많아지면서 잔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레티놀은 피부 노화까지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비의 묘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노화가 시작되는 20대 중반부터는 슬로우 에이징 관리에 있어 필수 화장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해서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를 경우 각질이 과하게 탈락되어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데요. 오히려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가 되어 각종 알레르기에 걸리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를 빛에 민감하게 만드는 광과민성 반응을 유발하는데요. 이때 자외선을 쐬게 되면 색소 침착으로 인해 잡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티놀을 처음 바를 땐 반드시 적은 함량을 소량만 사용해 주세요.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게끔 천천히 양과 농도를 늘려야 합니다. 바른 후 홍조가 심하거나 가려움 혹은 따가움을 느낀다면 피부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사용 후에 보습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레티놀로 인해 약해진 피부 장벽을 보조해주고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바르는 것은 피해주시고 저녁에만 발라주세요. 피부를 빛에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잡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발랐더라도 밤사이 흡수되는 레티놀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외부 활동이 있다면 선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만약 위와 같은 노력에도 레티놀이 맞지 않다면 바쿠치올을 대안으로 선택해볼 수도 있습니다. 레티놀과 매우 비슷한 효과를 가졌음에도 자극이 적은 데다 광감행 반응까지 일으키지 않아서 레티놀의 좋은 대안으로 떠오른 성분입니다. 하지만 바쿠치올 역시 레티놀에 비해 부작용이 적을 뿐 여전히 몇몇 사람들에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효과도 레티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슬로우 에이징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안 피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보습크림, 레티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만약 무인도의 표류한 주인공이 열었던 아이스박스에 라면이 아닌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다면 이 장면의 개연성이 조금 더 올라갔으려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피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